네, 지금부터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23일 남았습니다. 예, 진짜 뭐 예. 거의 다. 조국혁신당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수, 순천, 나주, 평택, 대구. 의원님 대구시당 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예. 네. 그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 맡고 있어가지고요. 예. 지난 주말에 예, 예, 여수, 화순, 나주 그리고 일요일에 평택 또 오후에는 또 대구 네. 가서 대구에서 어제는 그 우리 동구청장 후보로 정한수 후보가 출마를 하셨던데 예. 그 민주당 신효철 후보와 전국 최초로 단일화 그러니까요. 예, 예, 영남권에서 그 국힘 제로를 위한 예. 단일화를 최초로 어제 예. 발표했습니다. 예. 그 사실 이 단일화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제가 있다면 뭐 단일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네네. 그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부 기자들이 단일화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뭐 골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차제히 그냥 대구 동구청장 민주당의 신효철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정한숙 후보가 어제 이제 단일화를 네네. 했다. 그럼 캠페인을 같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또 지민비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조까지 비조까지는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구가 이번에 김부겸 예. 후보께서 예. 대구시당 출마를 하셨고 대구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네.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대구에서 민주당 그 신효철 후보 당선을 위해서 예. 정한수 후보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어서 헌신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미님께서 의원님 명찰 겨워요 귀엽다고. 예. 네. 대구 최미아님께서 힘드시겠어요. 힘내십시오. 이런 의견들. 그러니까 대구만 하면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긴 한숨과 한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대구 그리고 영남 선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네네네네. 이번 선거는 확실히 영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영남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관건인 예. 선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그 본격적인 선거 얘기하기 전에 네네. 그 지난 사실 그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네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양심에 따라 네네. 국회의원이니까 예.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네네네. 표결하러 들어오겠지. 네네네. 그런데 끝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느닷없이 뭐 건국을 넣자. 네네네. 새마을 운동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고 필리버스터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런 국민의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모순입니다. 네. 그 2월 4일에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했는데요. 네. 그때 개헌을 주장하셨어요, 이분이. 네. 그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뭐 다른 말은 뭐 들을 게 없지만 저 부분은 동의한다라는 게 제가 뇌리에 박힌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세종시를 빨리 아주 행정 수도를 빨리 세종시로 옮기는 그런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개헌 내용 중에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 저 지역구가 네. 영남, 그 경남, 경북, 부산 이런 약간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그 지역구잖아요. 네. 그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이 국가 균형 발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개헌안을 반대하는 지역 구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정말 이거 지역 구민들 알고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지역 구민들이 분명하게 알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심판 여론이 정확하게 잘 다 가닿지 않는 측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제가 제일 기자로서 좀 앞말 뒷말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담는 거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네네.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6.25 전쟁 승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제 건국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뭐 저 MB 정부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더 그러니까 이상 건국절 예.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데 언제 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5.18 정신이나 부마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도 다 동의를 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입장을 바꿀 아무런 이게 명분이 없는 겁니다. 예. 오로지 지선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 예. 어떻게든 이 대립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선거 전략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무쟁점 법안 50건이 올라왔었거든요.
그걸 필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필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 필부하면 이렇게 또 필부 종결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24시간 지나면은 필부 종결 동의안 내고 또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장이 없고 지방선거에 우리 발을 묶기 위해서 좀 그런 꼼수를 쓴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역으로 필부 종결 동의를 안 해버릴까도 저희도 생각했어요. 계속 아예. 당신들 그러면 필부 해라. 예, 예. 우리는 계속 그러면 자유롭게 지방선거 하겠다. 예, 예. 약간 그런 좀 그 생각도 우리 당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 조국혁신당 안에서 예, 그렇게 예. 하면 골탕 먹이자. 예예예. 그래 필부 계속 하시라고. 필버 계속해라. 예, 예, 예. 당신들 예, 예. 예, 선거운동 하지 말고. 당신들 계략에 말리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 게 예, 여기에다가 새마을운동 근대화 그거는 진짜 딱 누가 그 지금 그러니까 이 시점에, 앞에 끊어서 예, 예, 60년 그 3.15 부정 이승만의 잘못됐던 이런 점에 대해서 끊고 네, 4.19 정신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 네, 예, 5.18 예, 뭐 예. 이렇게 부마항쟁 자기들이 원하는 거 여기까지 끊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좀 정치적으로 또 네네. 그 역사적으로 많은 그 논란이 논란이 예,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참 이거 하지 너무 말자는 거죠. 무책임한 예. 예, 지방선거 그 이후로 행태입니다. 미루자는 건데 근데 참 한번 개헌의 이 시작을 착수하는 것 자체가 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동력으로 우리가 조금씩 여야가 좀 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넓혀 나갈 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조차도 발로 차버린 형국이라 네.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주의 주장을 넣어서 뭐 이를테면 권력구조 개표 그거 되게 복잡해요. 예. 들어가는 순간 그 제가 많이 아유, 봤거든요. 예, 예, 개헌 논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정치부 기자 하면서 네, 정말 네. 숱하게 들었지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우 안타깝다 네,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들어서 예, 예.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다시 지방선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평택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국적인 관심을. 뭐 저한테도 막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뭐 조국맘 이렇게 제가 조국 대표 어머니 하기엔 제가 상당히 어립니다. 제가 뭐 흰머리도 있지만 조국 대표님보다는 제가 어립니다. 제가 어떻게 조국 대표 어머님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는 예. 뭐 누가 저런 거를 뿌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황당무계하다. 알고 보면 장윤선도 나이가 많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예, 드리겠는데요. 예, 예. 이렇게까지 그 뜨거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은 지금 한 명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선거든지 좀 이런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제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이제 간판을 달고 나오긴 나왔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그 발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문제 인식 하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쿨하게 좀 사과하고 좀 그런 부분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보여지지 않아서 상당히 좀 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가 우리가 더 민주당스럽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어느 면에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대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검찰 개혁 뭐 저 보안수 사건이 문제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네. 이런 데 대한 입장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민주당 오기 전에 몸담았던 정당이 있을 때 네. 뭐 원내 대변인이나 여러 가지 또 TF 단원으로서 발언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의 상처를 그 당시 많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됐는데 네. 그 민주당 간판을 민주당 파란색 옷을 입고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네. 민주당 당원분들이 가장 많이 안타까워했고 그 이 유가족들의 그 아픔에 공감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배치됐던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입장 정리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빈말이라도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기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고 그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나 여러 분들께서 실망과 좀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4.16 연대에서 세월호 참사를 짓밟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이 다시 표를 구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자들의 출마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네. 예, 하여튼 유가족들이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네네. 현장은 좀 가보셨습니까? 네네. 그 불산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어때요 현장 분위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좀 뜨거운 반응을 좀 느낄 수가 있고 또 네. 조국 후보가 예. 가끔 이제 서울에 어떤 방송 출연 때문에 올라오시는 것도 있지만은 예. 그 거의 마침 뭐 6시 7시부터 저녁 밤 8시 9시까지 그 출근 인사 또 밤에 뭐 카페 골목 인사 몸으로 다 이렇게 그 절실하게 뛰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동행을 해봤는데 이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네. 좀 피부로 많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뭐 이제 인터뷰는 상대방을 오늘 뭐 김용남 후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캠프에 그래서 제가 김용남 후보 측에서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이제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네거티브 하지 않는데 조국혁신당이 먼저 네거티브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사실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네거티브를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질문이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예. 쿨하게 기존에 다른 뭐 국민의힘이나 그쪽이 있었을 때는 자기의 그때 직위나 그 직책 때문에 좀 그런 발언이 불가피하게 했는데 네. 지금으로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네. 한마디만 했으면은 저는 더 이상 네. 이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태원 참사 이 부분은 더 이상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과를 거부를 하셨어요. 예. 오히려 본인이 예. 이 논란을 더 자초하고 있다. 저는 그 태도가 네. 많은 것을 좀 초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이분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대학 때부터 인연이 있긴 한데 아, 검사 출신에 의원님하고. 뭐 인연이 있긴 한데 예. 또 그 개인적인 인연은 인연인 것이고 예. 또 공적인 영역에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공인으로서 감시와 견제 비판을 받아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조응천이란 분이 네. 민주당에 그때 인재 영입이 돼 가지고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죠. 영입된 근데 그 당시 이제 때. 그분이 이렇게 뭐 검경 수사권 패스트트랙 반대라든지 뭐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불참이라든지 검수완박 공개 비판이라든지 수사 기소 분리보다 수사 지휘권이 중요하다든지 일관되게 이런 목소리를 내셨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민주당 안에서 그 당시 열성 지지자들 예.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상처를 많이 좀 주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거의 탈당하셨죠. 탈당해서 지금 개혁신당으로 이번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출마했- 하셨는데 예. 그럼 김용환 후보도 지금 이제 검사 출신 오랫동안 검사 생활한 제가 알기로 20년 가까이 공안 검사 출신이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은 이 국회 들어왔을 때 예.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좀 한번 좀 경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과연 그러면은 이 시대의 화두 아직 검찰개혁 다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네. 막 이 보안 수사권 문제 여부도 남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그 하반기 국회에서 예, 예, 22대 하반기 예, 국회에 예. 들어가면 아마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네네네. 이 보안 수사권 그렇습니다. 문제를 예, 예. 비롯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네네.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때 그러면 입장이 뭐냐? 네네네. 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태원 뭐 참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네. 기존의 민주당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우리는 시민으로서 다른 정당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서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검증이라고 생각하면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네, 예. 네거티브는 아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예, 예, 보다 예.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 캠프 차원에서는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런 정도의 비슷한 입장을 이미 전달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까? 김영남 캠프. 예,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뭐 또 김민석 총리께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보안수 요구권, 보안수사 요구권을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여러 가지 입장 그리고 아까 민주당이 기본적인 가장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녹아 들어와 있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기본 노선, 그렇습니다. 철학, 가치관, 특히 이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이제 언론 개혁, 재벌 개혁 이런 등등에 대한 기본 노선에 권력구조 개편이나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해서 질문을 한 거다. 분명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어떤 그 민주당의 진보적인 외인을 확대하는 데는 기여한 것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이 이제 그 중도 보수 쪽에 확장한 데는 큰 기여를 하신 분은 맞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공공기관장이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이 형성하고 이런 어떤 큰 그 역할을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시대의 화두인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권력구조 개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과거에 20년 정도의 그 검사 경력과 또 다른 당에 있었을 때 그런 그 발언들 과 과연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이 목소리를 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김용남 후보를 평택을에 공천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깊은 속도는 제가 그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잘 아니 직전에 합당 논의를 했던 정당이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합당을 논의해서 각 당에 이제 보고를 하고 합당 발표를 한 건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공유가 돼서 뭐 민주당의 그 발표를 보고 이후의 과정을 판단하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 논의가 보고됐을 때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무의로 돌아가 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사를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유권자들은 왜 이런 공천을 한 거지? 둘 다 좋은 분인데 조국 대표도 좋은 분이고 김용남 의원도 좋은 분인데 함께 합쳐서 시너지를 내지 왜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들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대신 여쭙겠습니다. 예,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뭐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뭐 용남, 하남, 가남 하면서 본인의 선친의 선영도 그렇습니다. 하남에 있다는 것 같아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남으로 가기를 좀 많이 그 기대를.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평택을은 원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민주당이 뭐 내부에 뭐 속사정이 있지 않는가라고 뭐 추측만 할 뿐입니다.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장윤성 기자 아까 보니까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말씀 주셨는데 제가 또 포레스트 윤선 아니겠습니까? 다 뛰어다니면서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오자구도입니다. 아까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또 저도 기자인지라 여쭙게 됩니다. 단일화. 저는 뭐 단일화는 뭐 없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단일화는 최종까지 한 누가 30% 가까이 얻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도 한 10% 이렇게 좀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도 뭐 한 20%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단일화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면은 또 단일화에 대한 명분도 생기고 좀 압박도 있을 것인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를테면은 조국혁신당에 명운이 걸려 있는 그 대표가 출마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부산에서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의 후보가 북갑에 출마했죠. 정형근 공안검사를 후원회장으로 모셨어요. 어제 뭐 건강상의 이유로 그 개소식에는 출연을 안 하셨는데 그 굉장히 오랜만에 만납니다. 정형근 검사. 그러게요. 참 한때 고문
한때 정말 맹위를 떨쳤던 예, 맹위를 떨치셨던 분이고 그리고 떠날 때는 또 갑자기 좀 소리 소문 없이 또 떠나게 묵사마로 됐죠. 떠나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분 이분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 무지하게 예. 잘 나갔던 예. 공안검사입니다. 예. 저는 이분이 뭐 어디 개소식에 나오지 않은 것이 뭐 건강상의 이유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는데 예.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예.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후원회장이 됐다는 게 알려졌을 때 예.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론이 이분이 아주 그냥, 과거에 예.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안기부 2차장까지 하셨던가요? 네. 또 그 당시 그래서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고문 수사, 고문 논란이 네. 많은 피해자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거에 그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런 게 많이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캠프 차원에서 예. 뭐 좀 뭐 참석은 예. 안 하시는 걸로 좀 조율되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국정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예. 그 남욱 씨를 2박 3일 동안 그 모포 2장 네. 주고 저 55개 되는 그 구치감정에 그 중에 하나에 넣어놓고 재운 거지 않습니까? 이 고문 사실 고문에 가까운 수수라고 봅니다. 고문이 따로 고문이 아니거든요. 그 박선원 의원님께서도 외국의 고문 매뉴얼 갖다가 이제 인용을 네. 하시는데 거의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네. 과거에 이 정형건 이 후원 회장이 네. 그 고문 어떤 그런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최근에 국정조사하면서 검사들이 이런 어떤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또 이게 자행한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 그 피가 통하고 있다. 네. 그런 게 더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캠프에서는 예. 이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 이유라는 이름으로 참석하지 않는 걸로 조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86년 민족해방 노동자당 사건으로 그 지목됐던 심지인구 선생이 있습니다. 네. 1960년생인데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 고문 당하신 분들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김근태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도 후유증이 그게 고문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그 트라우마는 평생을 지고 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생존자 중에도 그 정영근으로부터 이른바 성고문을 당한 분이 있어요. 양홍관 선생님. 네네네. 이분이 지금 그 암투병 중이세요. 이분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취재 편의점이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접촉을 해서 당시에 정영근의 고문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좀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방송을 하실 수 있겠냐 했더니 어제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문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걸로 가름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대목만 이것은 이제 심진구 선생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마이뉴스가 2004년 보도한 내용입니다. 당시 정영근은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내뿜더니 심진구 이제는 간첩이라고 불 때가 됐는데 여기 잡혀오면 15일 이내에 다 불지 않는 사람은 없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국회의원도 잡아다 주워 패는 곳이야. 간첩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해. 죽어. 너 북에 갔다 왔지? 간첩 소리 나올 때까지 더 족쳐. 그러자 실장과 대머리에 눈이 치켜 올라간 부하가 몽둥이로 내 가슴을 후려쳤다. 당시 고문에 고문하면은 이근한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전두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고문 지시를 했던 사람이 정영근. 이 피해자들이 암투병하고 있고 여직 살아 계시지만 당시에 고문받았던 사실들에 대해서는 다시 상기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공안검사들의 본질인 것이죠. 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가 여전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색깔론을 퍼뜨려요. 뭐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둥.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앞에 그 뉴스 퀵배송에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친 트럼프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그 장도혁 대표가 기고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친중 친북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혹시 이걸 읽어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뭐 그 본문을 읽어보진 않았고 기사는 봤습니다만 너무 참 참담하고 그 야당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의 처신으로 너무 가볍고
좀 제가 아침에 언론을 뭐 검색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좀 혀를 끌끌 차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읊어드린 그 대목에서 어떤 걸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국정조사 특위에 네, 출석했던 검사들의 모습과 예. 그- 오버랩 그게 뭐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권력 추구하는 좀 그런 세력들의 특성이 자기 위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객관화에 되게 약합니다. 그러면 오로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위주로만 보고 그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로만 이 온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어제 그 한동훈 저 후보가 연설하는데 카메라맨이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는데 한동훈 대표 그걸 보고는 그냥 물고기 뿔꾸미 쳐다보고는 다시 이제 연설하는 쇼츠가 돌더라고요. 예, 그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카메라맨이 늘으면 하면서 놀면서 괜찮으시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거든요. 그 하나의 그 장면에서 이런 검사 출신들, 공안 검사 출신들 지금 또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득세했던 한동훈 같은 특수수사 또 이 권력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장동현 대표 다 이제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현 대표는 판사 출신이어서 판사 출신이지만 네. 제가 법조계에서 본 네. 통상적인 판사분하고는 다릅니다. 장동현 대표.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불 카르텔 의혹을 이재명 대통령이 딱 지목을 하셨어요. 구조적인 부정비리 실태를 살펴봐라. 의원님께서 산불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산불 특위 하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변화가 오겠습니까? 여기도 담합과 카르텔이 어마어마하다. 제가 작년에 이제 경북 대형 산불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 관심 가지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번에 SBS에서 그 보도한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다 이게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그래도 SBS가 큰 매체가 방송한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난주 화요일 이제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그 산림 카르텔에 대해서 엄정한 이 조사제 비정상의 정상화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임도법이 그냥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 기후 위기 시대 탄소의 최대 흡수원인 숲이 불가피하게 훼손될 수 있는 이런 그 임도법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그게 경북 대형 산불 나기 전에 발의된 법이거든요. 그리고 경북 산불 난 이후에 국회 산불 특위에서 인도의 효용성, 인도가 과연 정말 산불 끄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부 부분은 산림 경영을 위해서 인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산불 진압을 위해서 인도를 대규모로 개선한다. 그런 저는 과하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그런 생각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2주 전에 그 청와대 오찬에서 아쉽게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 이 임도법에 대해서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후 위기 시대 이게 숲 관리 문제 또 최근에 늑구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산에는 수많은 말 못하는 늑구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숲이 훼손되고 토양이 막 뒤집어지는 그 과정에서 탄소가 막 배출되고요. 그 나무들이 또 자라가지고 탄소 흡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지구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2030년에 3030이라고 생물 다양성 협약이 따라 가지고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보호 지역을 30%씩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18%예요, 육지에. 이 국제 협약의 준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국회 농해수위에서 저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이 법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린 것인지 제가 국회 본회의에 그 법안 올라왔을 때 그날 알고 바로 제가 반대 토론도 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니까 많은 의원님께서 저 법에 대해서 왜 반대 토론을 하지라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제가 5분 동안 반대 토론할 때 의원님들 표정을 보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이어서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반대해 주시고 기권하셨어요. 한 20여 분. 네네네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감시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네요. 그런데 산악도로가 있어야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나요? 전부 헬기로 진입이 가능하면 괜찮은데 여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임도를 개설하게 되면은 예. 이게 뭐 2차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원회예요. 네. 소방관 정원의 현직 소방관 산불건 소방관이 정원에 하면은 네. 불이 커졌을 때 임도로 들어가서 산불 가면 죽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립돼 버려요. 딱 백을 못 합니다. 네네. 그럼 계속 직진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 불이 어느 정도 커져 버렸을 때 임도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임도는 예. 초기 지나 마을 주변 아하. 그리고 이제 잔불 정리에서 예. 이제 그런 데서 임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중형화되고 3중턱 이상 이런 경우에는 임도가 오히려 바람길이 되고 더 건조하게 되고 산불을 더 커지는데 작년에 그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 예. 얘기 오히려.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졸속으로 이렇게 급하게 만들 그 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대표 임도 전문가 임도 전문가기보다는 이제 차규근 의원님의 예. 격정적인 말씀을 좀 들으셨습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좋았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꼭 차규근 TV 아니고요. 차규근 후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차규근 후원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제가 농협 301-0351-529941 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들 후원해 주셔야 저희 취재 편의점에 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중한 컨텐츠 사실 국회의원들 얘기를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거의 매일 하루에 2분씩 국회의원들 모시는데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분들 저희 취재 편의점에 매일 나오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괜찮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오실 거죠? 아이고 뭐 불러봐 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